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열심히 벌고 아껴 쓰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답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복리, 생활비 구조라는 세 가지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지. 카드빚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를 보니 무섭더라. 생활비 구조가 잘못돼서 돈이 모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세금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게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5천만 원을 벌어도 누군가는 세금으로 500만 원 넘게 내고 누군가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써서 300만 원만 냅니다. 즉 연간 200만 원 차이. 10년이면 2천만 원, 30년이면 무려 6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사례 1 직장인 김 과장.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늘 한숨을 쉽니다. 왜 나는 매번 토해내기만 하지? 남들은 환급 받았다던데. 알고 보니 김 과장은 연금저축도, IRP도, 기부금 공제도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그냥 회사가 알아서 떼주는 대로만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죠. 반면 같은 회사 동료 이 과장은 매달 4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그는 세액공제로 7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같은 월급쟁이인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례 2 은퇴자 최 선생님. 60대 은퇴자 최 선생님은 평생 성실히 일하고 연금을 모았습니다. 은퇴 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죠. 그런데 몇 달 뒤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서 갑자기 수천만 원의 소득이 잡혔기 때문이죠. 만약 이분이 연금을 10년에 걸쳐 분할 수령했다면 건보료는 매달 몇만 원만 더 내면 됐을 겁니다. 정보 하나 차이가 은퇴 생활비 수백만 원을 좌우합니다. 절세는 불법이 아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세?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부자들이 다 편법 쓰는 거 아냐? 아닙니다. 탈세는 불법입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절세는 합법입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세무사를 두고 매년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짭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세금 구조도 모르고 공제 항목도 놓쳐서 그냥 내라는 대로 다 내버립니다. 차이는 바로 정보와 준비입니다. 절세는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세금의 기본 구조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절세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 누진세 구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천만 원 세율 6% 60만 원 세금, 연소득 5천만 원 세율 15% 750만 원 세금, 연소득 1억 원 세율 35% 이상 3,500만 원 이상 세금.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세금 폭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득 분산 전략을 씁니다. 2. 소득 공제 대 세액 공제. 많은 분들이 공제를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 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에 연금저축 4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세액 공제는 최종 세금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에 의료비 100만 원은 세금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부자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두 가지를 동시에 챙깁니다. 3. 돈을 쓰더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곳에 써라. 세금은 소득뿐 아니라 지출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즉 같은 100만 원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활용해 세금이 줄어드는 지출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절세 비법 1. 소득 나누기 전략. 여러분, 세금은 누진세 구조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죠. 예를 들어 어떤 자영업자가 1억 원을 멉니다. 이걸 본인 명의로만 신고하면 최고 세율 35%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세금만 3,500만 원 이상. 그런데 이 소득을 배우자와 나눠 각각 5천만 원씩 신고하면 세율은 15% 구간에 머무릅니다.
세금은 각 75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 즉 같은 1억 원 소득인데 혼자 신고하면 세금 3,500만 원, 나눠 신고하면 세금 1,500만 원. 무려 2천만 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연 매출이 3억 원, 순이익이 1억 원 정도였죠. 그런데 매년 세금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뭐하나 세금으로 다 나가네. 세무 상담을 받았더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내를 공동대표로 등록하고 소득을 절반씩 나눈 겁니다. 그 결과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줄였습니다. 절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알고 나누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증여의 타이밍. 또 하나 중요한 건 증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할 때, 집 살 때 한 번에 큰 돈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10년 단위 증여공제를 허용합니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즉 30살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면 한 번에 1억을 주는 대신 10년 간격으로 두 번 나눠 5천만 원씩 주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 원칙을 이용해 미리미리 나눠주고 평범한 가정은 한 번에 몰아주고 세금 수천만 원을 냅니다. 절세 비법이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 여러분, 같은 1천만 원을 저축해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은 천차만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매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김 과장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세율 16.5%를 적용받아 연말정산에서 6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만약 700만 원을 꽉 채우면 무려 115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 깎아주고 노후 준비도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놓칩니다. ISA 계좌. ISA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절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A씨가 ISA 계좌에서 투자해 5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 세금으로 77만 원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만 과세. 실제 세금은 15만 원. 즉 ISA 하나로 62만 원 절세했습니다. 국채지방채. 부자들이 즐겨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분리과세 상품입니다. 국채나 지방채는 이자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고소득자가 적금만 들면 세금이 확 늘어나지만 국채 지방채를 고르면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절세 비법 3. 사업자 등록과 경비 처리. 여러분, 직장인이라도 작은 부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사업자는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절세 기회를 가집니다. 경비 처리.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B씨가 유튜브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구입비로 300만 원, 촬영장 대여료 100만 원, 통신비 전기료 일부 50만 원. 이걸 전부 경비 처리하면 과세 소득이 줄어 세금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절약됩니다. 실제 사례. 40대 직장인 B씨 유튜브 부업 사업자 등록 후 연간 세금 200만 원 절약. 50대 자영업자 D씨 아내와 공동사업자 등록 소득 분산으로 500만 원 절약. 돈을 쓰면서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세대별 맞춤 절세 전략. 20, 30대 사회초년생.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 많은 2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월급도 적은데 절세 같은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 절세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돈일 때 배우는 게 평생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세 사회초년생 A씨는 월급 200만 원 중 2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20만 원 넣어서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3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 월세가 그냥 생긴 겁니다. 여기에 청년형 ISA 계좌까지 활용하면 수익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즉 20대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40, 50대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시기, 전략이 필요하다. 40대는 아이 교육비, 주택대출, 생활비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세금도 가장 많이 냅니다.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200만 원 넘게 토해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알고 보니 그는 부업을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용돈벌이로만 처리했던 겁니다. 상담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노트북 통신비를 경비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세금 180만 원 절약. 여기에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서 세액공제까지 받았습니다. 총 250만 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40, 50대는 사업자 등록 공제 항목 챙기기 증여 분산.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60대 이후, 은퇴 후 생활비를 지키는 절세. 60대 이후는 돈을 더 버는 시기가 아니라 있던 돈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 상담. 선생님, 저는 연금을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합니다. 목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보험료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산해드렸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그의 소득이 갑자기 5천만 원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월 50만 원 이상 폭등. 분할 수령 시 매달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 건보료는 월 5만 원 정도만 상승. 선생님, 목돈을 한 번에 받으면 오히려 매달 생활비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차라리 분할 수령을 하시면 10년 동안 수백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절세는 곧 생활비 관리입니다. 요약: 20, 30대 연금저축 ISA로 절세 습관. 40, 50대 사업자 등록, 공제 챙기기, 증여 분산. 60대 연금 분할 수령, 건보료 관리, 의료비 기부금 공제. 세대마다 절세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추가 사례 모음. 20대 A씨 절세 습관의 시작. 연금저축 ISA를 활용해 연말정산에서 30만 원 환급, 투자 수익 300만 원 전액 비과세 1년 만에 60만 원 이상 절세. 40대 B씨 사업자 등록의 힘. 부업 유튜브 수익 신고, 장비 통신비 경비 처리 연간 세금 200만 원 절약. 추가로 기부금 공제 챙겨서 총 250만 원 절세. 50대 D씨 증여 분산 전략. 아들에게 집 살 돈을 한 번에 주려던 계획 변경하여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 증여세 수천만 원 절약. 60대 시부부 연금 수령 방식. 일시금 수령 시 월 건보료 50만 원 폭등, 분할 수령으로 변경 월 5만 원만 상승. 10년간 540만 원 절약. 절세를 놓쳤을 때 생기는 손해. 여러분,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은 그냥 내야지, 괜히 복잡한 거 알아서 뭐해.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연금 일시금 선택의 대가. 연금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의 소득이 확 늘어나 건강보험료가 월 50만 원 이상 뛰어오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은퇴 생활비를 아예 갉아먹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2. 적금만 고집한 청년의 실수. 30대 직장인 A씨는 안전하다며 적금만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2천만 원 이자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같은 돈을 ISA 계좌에 넣었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이 0원이었을 겁니다. 계좌 하나 차이가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3. 증여세 폭탄을 맞은 50대 부모.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고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했습니다. 결과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 만약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활용해 나눠줬다면 세금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절세를 모른다는 건 곧 내 돈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구조를 모르고 그대로 내면 평생 일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절세는 내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걸 당연히 합니다. 평범한 사람만 세금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손해를 봅니다. 이 차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정리. 오늘은 부자들이 몰래 쓰는 절세 비법을 다뤘습니다. 소득 나누기 전략, 배우자 자녀와 분산하고 증여는 나눠서,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 활용, 연금저축, IRP, ISA, 국채지방채, 사업자 등록과 경비 처리, 작은 부업도 절세 기회. 그리고 세대별로는 20, 30대는 절세 습관을 만드는 시기, 40, 50대는 소득 분산과 경비 처리, 60대는 연금 건보료 관리가 핵심. 절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지키는 것이고 습관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투자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으로 지킨 돈을 어떻게 불리고 복리의 힘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